만나면 좋은 친구 MBC.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나보고요. 이슈 토론에서는 전북 지방의회 의장에 선출된 여성 의원들과 의회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이슈 체크입니다. 차기 당권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8월 28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벌써부터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이재명의 대항마를 자처하며 당의 변화를 외치고 있는 장수 출신의 젊은 정치인이죠.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 을 지역위원장인 박용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당내 그 중진들의 의원들이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예, 예. 이 와중에 이재명 의원에게 세게 붙어보겠다면서 출마를 선언하는데 어떤 각오로 선거에 임하고 계시는지요? 그 어대명이라고 하는 표현이요. 저는 뭐 절망적인 체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지난 2번이나 선거를 진 사람인데 또 지휘권을 가져? 안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세는 이재명, 아유 그럼 뭐 어차피 이재명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절망적인 체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 절망적 체념 박용진이라고 하는 가슴 뛰는 희망으로 바꿔보려고 하고요. 앉아서 패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민주당으로 가는 길 박용진이 열어보겠습니다. 중도 확장성이 가장 크고요. 또 호남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영남에서도 지지를 고르게 받고 있고 이재명 의원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민주당을 이탈했던 중도층 그리고 보수층의 이른바 스윙 보터층들 있잖아요. 이탈 민주층들이 박용진을 더 많이 지지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분들의 그 지지를 가져올 수 있는 승리하는 길, 박용진이 열어갈 수 있다. 이재명 의원 두렵지 않으니까 나와서 한판 붙자. 이렇게 아주 세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역과 계층을 포괄해서 당대표 후보로 나서겠다 말씀하셨는데 2011년도였죠. 민주통합당 당대표 선거 때도 출마하셔서 본선까지 진출해서 파란을 일으키셨는데 네. 세대 교체를 이번에 아주 강조하고 계십니다. 세대 교체 그 내용, 그 당위성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용진이 되는 것으로 바로 세대 교체냐? 뭐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나이만 젊다고 해서 세대 교체가 아니라 실제로 생각하는 것과 그동안 행동해 온 것이 남달랐어야 되죠. 실제로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아이고 민주당 안 되겠다 이렇게 실망했었던 포인트들, 조국 사태, 위성정당 사태, 그리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출마시켜서 패배했었던 과정. 이때마다 박용진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문자 폭탄도 많이 받고 여러 고초도 많이 겪었지만 저는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해왔습니다. 감히 김대중 대통령이 이야기하셨던 행동하는 양심, 이게 맞다고 하면 손해가 되더라도 이야기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담벼락에 대고라도 주장하는 그런 결기와 용기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다르게 했던 사람이 다른 민주당의 주역이 되고 혁신의 깃발을 들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박용진이 그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97 그룹으로서 부상하고 계십니다.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이죠. 97 그룹의 당권 도전이 이어지면서 그중에서도 또 선두권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현재 여론조사에서 뭐 1등을 네, 예. 뭐 아주 고수하고 있고 2위가 박용진 의원 예. 양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어떤 네. 의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좀 달라져라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 민주당의 이번 1차 예비 경선은 사실은 중앙위원 한 400여 명 정도의 중앙위원으로 치러집니다. 30% 정도 여론조사가 있기는 한데 제한적이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이제 개파 구도입니다. 그리고 당내 기반이 단단한 사람한테도 유리합니다. 당내 개파 활동 안 해왔고 당내 뭐 그 기반은 약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박용진을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박용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주당의 변화, 좀 다른 민주당 이거를 좀 만들어 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지금 민주당 폭풍 전야입니다. 지금은 조용한 것 같잖아요. 어대명이라고 하는 그 그늘 속에서 조용한 것 같지만
태풍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태평양의 바다가 26도 이상으로 올라가야 태풍이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26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데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태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박용진이 한번 몸부림을 쳐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거 구도가 양강 양박이라는 말도 또 나오고 있고 젊은 그룹에 이렇게 많이 젊은 돌출하다 보니까 어대명 이런 상황이 고착되는 거 아니냐. 그러므로 해서 당내에서 또 단일화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비교적 포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폭풍 속으로 그냥 몰고 가서 국민들이 이야 이런 일이 벌어져 하려면 다양한 방식의 어떤 역동성의 기제들을 만들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단일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단순 단일화가 아니라 그럼 민주당은 앞으로 어떻게 하고 어떤 혁신의 내용으로 채워나갈래? 이 부분에 대한 합의들과 비전 공유가 좀 당연히 전제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근데 그렇게 돼서 이재명 의원과 또 단일화된 2위의 박용진이 1대1 구도가 만들어진다. 볼만하죠. 그리고 뭔가 아마 큰 사고가 한번 터지겠다는 느낌을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반면에 박지원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권 도전이 무산되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이준석 당 대표가 징계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해서 젊은 정치, 청년 정치가 좀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요.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1세의 민주당의 당대표 도전을 이미 10년 전에 했었고 그때 본선을 이제 갔었고요. 제가 28살, 만 28, 10개월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도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청년 정치를 열어나가는 선두주자였었는데 저는 지금도 청년 정치가 우리 한국 정치에서 더 많이 기회를 갖고 더 많은 의사결정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본인의 어떤 불찰과 본인의 의혹 때문에 저런 어려운 상황이 돼서 이 청년 정치가 이제 안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실망감을 주는 것 같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가슴 아프게도 본인 입으로 나는 토사구팽된 거냐, 내가 계륵이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만큼 한국 정치에서 청년 정치의 어떤 자리, 그들의 마이크, 그들의 의사결정 권한 이런 것들 많이 보장해 주고 있지 못해서 안타깝죠. 민주당이 그리고 박용진이 만들어 나가는 민주당이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많은 결정 권한을 주는 그런 청년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들과 함께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 의원님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북 장수 출신이신데 예. 지난 11일에 전북 지역 청년들과 대화의 자리를 또 가졌었습니다. 여기서 전북 메시지를 또 전하시기도 했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날 자리는 사실은 일종의 팬미팅 자리. 네. 지난 대통령 선거와 또 지방선거 지원 과정에서 만나게 된 젊은 전북의 청년들하고요. 맥주나 한잔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가맥집에서 만나게 된 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깜짝 놀랐고요. 그 열기도 대단했어요. 전라북도의 발전 한번 다르게 해보자. 그리고 민주당의 호남 정치 이게 뭐냐 다르게 해보자. 그리고 박용진이 나서는 민주당 그 좀 기대를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에너지들과 기대들이 좀 모이는 자리였거든요. 제가 그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 잠깐 김관영 도지사도 또 우범기 시장도 이렇게 잠깐 그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 전주의 발전 그리고 전북의 발전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두 도지사와 시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될 사람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전북의 미래 또 민주당의 변화 이런 거를 우리 전북 도민들과 청년들에게 약속하는 자리였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점도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사법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또 일각에서는 이제 분당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 의원께서는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분당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일종의 저는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의원이 아니라 그 누가 되더라도 분당이 아니라 통합으로 가야 되고 또 당의 분열이 아니라 당의 단결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적합에 가장 중요한 건 계파에 편승되지 않았고 또 사리사욕이 아닌
그야말로 대범한 정치를 해왔던 박용진이 선언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의원에게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보다 더 진실이 분명해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만일에 정치 보복 상황이 분명하다 그러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겁니다. 박용진이 당대표를 맡고 있는 민주당의 당내 의원들이 정치 보복의 희생양이 되도록 두지는 않을 겁니다만 그렇다고 국회의원이나 정치인이라고 해서 법의 준엄함과 법 앞의 평등에서부터 뭐 특혜를 가져서도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게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용과 공감의 정치를 선언하신 우리 박용진 의원, 개파 정치, 팬덤 정치하고도 결별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개파 정치는 사실 정치를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중론을 모아나가는 중요한 기제죠. 그러나 그 개파를 통해서 우리가 같은 편이니까 이번에 당신이 해. 우리가 같은 편이니까 이번에 밀어줄게. 아이 좀 흠이 있으면 어때? 우리끼리인데. 이러면 이게 이제 그 개파 정치의 가장 나쁜 보스 정치와 파벌 정치로 가는 거죠. 팬덤도 마찬가지입니다. 팬덤은 좋은 거죠. 그러나 악성 팬덤, 정치 훌리건들 오히려 팬덤을 떠나게 하고 팬들을 질려버리게 만드는 일이죠. 우리가 축구장에 가가지고요, 우리 뭐 전북현대 적극적으로 응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열광적으로 응원하는데 누가 앞에서 빈병 던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구단에서도 가만 놔두지 않고요, 뭐 현행법으로도 가만 놔두지 않지만 우리 응원단도 그런 사람은 우리 같은 편 아니다라고 분명히 절연하지 않습니까? 정치 훌리건들 역시 우리 정치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지지하는 그 지지자와 그 정당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파 정치가 파벌 정치와 보수 정치로 흐르는 것. 팬덤 정치가 악성 팬덤과 정치 훌리건에 의해서 오히려 당을 어렵게 만들고 확장성을 어렵게 하는 것. 저는 그런 것들로부터 민주당을 구하겠다는 얘기고요. 민주당이 국민 속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국민과 함께 승리의 광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박용진이 앞장서겠습니다. 네,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도 쇄신을 줄기차게 부르짖으셨습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쇄신파이신데 민주당 앞으로의 쇄신 방안, 혁신 구상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마무리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죠. 쇄신은 어려운 것 아닙니다. 쇄신은 남다른 것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드렸던 약속 지켜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 표 얻으려고 이야기하고 선거 끝나면 나 몰라라 하면 그 비일공짜 공약이라고 해서 국민들이 분개하십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온갖 정치개혁 얘기해놓고 정치개혁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다당제를 약속해놓고는 위성정당을 만드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신 거고요. 정치혁신이라고 그래서 귀책 사유가 있는 우리 재보궐선거에는 우리 후보 내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그 약속을 뒤집으니까 화가 나신 거고요. 내로남불하지 않겠다고 그러더니 팔은 안으로 굽는다면서 우리끼리는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그 내로남불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실망하신 겁니다. 국민들에게 제시했었던 약속을 지키는 약속 정당, 청년들을 육성하고 토사구팽 얘기가 나오지 않는 청년 정당, 선진국 대한민국으로부터 초대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 사회연대정당, 민주당의 박용진이 그렇게 민주당을 새롭게 확 다른 정당, 지지해도 떳떳하게 내가 그 당을 지지했다, 그 당의 지지자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떳떳한 정당으로 이기는 민주당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꼭 좀 지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에 나선 박용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토론 시간입니다. 새롭게 출발한 전북지방의회에서 여성의장이 잇따라 선출됐습니다. 15개 지방의회 가운데 전라북도의회와 김제시의회, 순창과 무주군의회 이렇게 4곳에서 각각 여성의장이 나왔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의장에 당선된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주영은 전라북도의 의회 의장, 이혜양 무주군 의회 의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전라북도의회 개원 이래 첫 여성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국주 의장님 축하드립니다. 네,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먼저 소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1952년 도회 개원 이래 70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이 의장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이제 사실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축하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가 유행하고 있고 또 물가가 오르면서 모두가 힘든 시기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쁨도 잠시이고 사실은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이 큽니다. 12대 도의회는 도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전라북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구석구석 잘 살피겠습니다. 네. 전주시 의회에서 재선을 하셨고 또 도의회에서 또 재선을 한 이후에 이제 3선 도전에 성공하셔서 의장까지 자리에 오르셨습니다. 의장 선출 과정에서도 압도적인 표차로 또 많은 압도적인 득표 있었습니다. 어때 선출 배경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먼저 저를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라북도가 변화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도민들께서 그 변화를 열망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변화에 대한 열망을 우리 전라북도 의회 의원님들께서 저는 여성 의장을 선출함으로써 그 열망에 보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전략이라 이런 것보다도 그런 우리 도민들의 열망이 그대로 우리 의원님들 마음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자세한 말씀은 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혜영 의장님 축하드립니다. 3선 의원이시고 제7대 무주군회 후반기 부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벌써 4년이 넘었네요. 네. 의장으로 선출된 배경 네.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먼저 저를 믿고 의회로 보내주신 무주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무주군 의회를 이끌 최초의 여성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6.1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번에 무주군 의회에 초선 의원들이 대거로 진출하는 그런 큰 변화가 생긴 만큼 또 새롭게 나아갈 기회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대안 제시와 통큰 협치로 견제와 감시를 넘어서 행정을 견인하는 의회로 지방자치의 모델을 좀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의장님께서는 고향이 뭐 전북은 아니시고 네. 경북 예천이라고 들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무주를 이주를 해오셨고 또 그동안 의정 활동 8년 하셨죠? 네네. 어떻게 해오셨는지 좀 간단히 좀 피력을 해주시죠. 네, 저는 고향이 경북 예천이고요. 대구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무주로 결혼으로 무주로 오게 된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네. 정치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았는데 사회복지사 활동하고 이러면서 이제 정치에 접근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8년 의정 활동을 했는데요. 사회복지사로서 좀 인문학적인 접근이 많이 이제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선을 시켜주셨습니다. 네. 그간 의정 활동하시면서 상임위 활동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임위 활동, 저희가 이제 무주군 의회는 상임위가 행정복지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두 개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의원 수가 적다 보니까 상임위원들은 전체를 다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의정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주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곁들여서 전북지방의회 4곳에서 여성 의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에 여성 의장 선출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의장님, 네. 뭐 지방의회 내주는 지방 정치의 어떤 변화에 뭐 기류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네, 저희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주군 의회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방자치 2세대가 출범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처음 의회가 열린 것이고 하니까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달라져 있고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런 부분에서 저는 지방자치 2세대 출범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예. 2세대 출범. 예. 예. 근데 그 2세대 출범인데 또 여성들의 참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또 의장님처럼 또 여성이 당선된 경우도 있고요. 네. 제가 3선을 하면서 무주군 의회 의원이 7명인데 무주군 의회는 3명이 여성 의원으로서 여성 비율 40%를 넘었습니다. 전체 여성 비율로 봐서 무주군 의회 같은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하는 의회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활동력도 기대해 보고요. 국주의장님, 네네. 그런데
전라북도 의회의 경우 여성 비율이 이제 16%로 나와 있고 네네. 뭐 지방의회 전체적으로 보면 18%입니다. 글쎄요, 그것도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지는 않은 비율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비율을 향후 더 높이려면은 어떠한 노력과 또 어떤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되는지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제 과거에는 사실 그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비례대표가 유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광역과 기초에서 기초에서도 지역구에 출마해서 사실은 당선되는 여성 의원이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12대 전북 도의회만 봐도 총 여성 의원이 9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분이 지역구를 출마해서 당선이 된 분들입니다. 10대, 11대 모두 지역구 의원이 2분이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전체 비율로 따지면 광역 의원은 16.6%, 그다음에 기초 의원은 18.6% 수준이어서 아직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매우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역 사회에서 그 최소한의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지역구 공천도 비례대표뿐만이 아니고 지역구 공천도 저는 이렇게 여성 할당제, 예를 들어 30% 할당제라든가 이렇게 할당제를 실시를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여성 의원 숫자가 좀 더 증가할 수 있고 좀 더 뭔가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의장님께서는 여성들의 할당을 해야 된다, 성평등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여성 할당제를 해야 된다는 국조 의장님의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또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이제 여성 정치인과 또 의회를 이끌 여성 의장이 이제 많아지는 것은 사회 다양성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까지 사실 의회 정치인 이제 이런 쪽에서는 거의 남성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들의 그 진출이 많이 돋보이고 있는데 저는 정치 현장은 아직은 좀 늦었다. 정치 현장은 그 부분이 더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4명의 여성 의장이 당선된 것은 앞으로 우리 여성 단체장이나 여성 의장이 이제 그 생소하지 않는 그런 밑바탕을 까는 그런 어떤 기초가 되지 않을까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7분의 의원 중에서 3분이 여성 의원 40%가 넘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강점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또 사회에서 보는 시선도 남다를 것 같고요. 이런 강점과 남다른 시선을 잘 활용해서 여성 정치인들의 활동 범위 또 정치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저는 이제 정치 슬로건 구호가 이제 모심의 정치라고 예, 그렇게 잡았거든요. 처음부터. 이제 모심의 정치라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 뭐 이런 쪽으로 품는 정치를 하겠다는 뜻이기도 하고 네. 또 주민을 잘 모시겠다는 그런 이제 이중적인 어떤 뜻을 가지고 저는 그렇게 잡았는데요. 집행부가 아버지의 역할이라면 의회는 이제 행정의 손길이 부족한 곳을 찾아내고 또 우리 시군 살림들을 정말 내 살림처럼 알뜰히 챙기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성의 역할이 정말 더 적중할 수도 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성 정치인에 대한 부분 역할이나 부분이 많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성 정치인의 역할이 강조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강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회장님?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강점을 저는 배려해서 찾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성들은 그 어릴 때부터 교육을 뭔가 이렇게 형제간에 있어도 여성 우리 자매들에게 먼저 배려하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쭉 교육이 되어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결혼을 하고서도 마찬가지로 또 가족들을 위해서 배려해야 되고 막 이렇게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정치 현장에서도 실제로 배려하는 이런 마음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저는 이것을 여성 정치인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 16년 이제 정치를 해오셨는데 네. 갈수록 뭐 여성 정치인의 입지가 어떻게 넓어지는 그런 양상입니까?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넓어지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 여성 의장이 지금 전라북도에 광역을 비롯해서 4명이 됐잖아요. 이것도 참 놀라운데 이게 이전에 어떤 과정들이 사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16년 전에 처음 들어갔을 때는 여성이 뭐 위원장을 하고 뭐 의장은 말할 것도 없고 위원장을 한다는 것 자체를 사실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여성 의원 숫자가 늘면서 여성 의원 숫자가 늘고 여성들이 또 그 안에서 여성들이 성실하거든요. 성실하게 의장 활동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인정을 받고 위원장이 탄생을 하고 또 의장도 탄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과정들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쌓여서 여성 의장이 전라북도에서 더 많은 여성 의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 정치인의 강점은 배려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도의회 활동을 이제 국한에서 본다면은 앞으로 신뢰받는 의회 또 강한 의회를 이렇게 구호로 내거셨습니다. 그래 말씀하셨던 그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그런 그 역할하고 조금 배치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요? 네, 이제 도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게 저는 그 도민의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일부 지방 의원들의 일탈 행위로 인해서 도의회가 도민들의 신뢰를 많이 이제 잃은 그런 상태인데요. 그래서 12대 도의회는 의원들의 어떤 전문성과 역량을 모아서 깨끗하고 투명한 의회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서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견제와 감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정과 그리고 교육 행정이 잘 갈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는 것들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견제하고 감시하고 그걸 넘어서서 대안까지 제시하는 그리고 견인해내는 그러한 강한 의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배려하고는 배치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속에서 또 배려가 녹아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이해영 의장님, 의원 개원사에서 네. 9대 의회는 복지 사각지대 없는 무주군을 만들기 위해서 행정과 머리를 맞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의정 활동을 이끄시는데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네, 해주시죠. 사실 뭐 복지 사각지대 이런 말들은 누구나 이제 정치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저희 이제 뭐 중요한 것은 이제 디테일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인 인구가 35%예요. 국가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보면 17%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획일적인 국가 정책이 우리 시군으로 내려와서 다 무주 현실에 우리 시군 현실에 다 맞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지자체에서는 보완된 정책들을 많이 내놓아야 되고 그런 재정들의 여건을 갖추어 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또 복지의 축을 노인으로 맞췄다면 또 그동안 소홀했던 아이들, 청년들 이런 쪽으로도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고 행정하고 이제 우리 의회는 조례를 위반하고 행정은 또 그걸 시행하고 이런 구조들을 많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군정을 책임지는 데 수반은 군수이겠습니다만 또 네. 그가 감시하고 또 견제하는 것은 또 의회 몫이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특히 이제 무주는 이제 관광 도시, 관광 지역으로서 잘 알려져 있는데 또 관광이라 하면 이제 무주 덕유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덕유산을 배경으로 한 또 리조트도 있고 네. 또 문화 예술 분야에서는 이제 산골 영화제가 있는데 네네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장님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또는 뭐 의정 활동에 뭐 조언을 할 부분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동안 이제 무주가 관광 도시로서 명성을 많이 이어져 왔는데 이제 저희가 그리고 또 무주 리조트를 이제 활용한 그런 관광 사업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 이제 또 산골 영화제가 우리 젊은이들한테 전국의 젊은이들한테 많이 부각되고 알려지고 찾아오는 그런 계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산골 영화제가 지금
올해 6월 2일부터 6월 6일까지 진행이 됐는데요. 네. 제 10회 산골영화제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정착이 되어서 저는 산골영화제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무주가 가장 젊어지는 시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집행부나 운영진들을 신뢰하고 있고 우리 무주에 맞는 영화제를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주의장님,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죠. 네, 도의 사무처 직원 임용 권한을 의장이 이제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권한이 확대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밖에 이제 달라진 점이 또 어떤 점들이 있고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네, 개정된 내용이 여러 분야가 있는데 지방의회에 적용되는 부분은 인사 독립권과 정책 지원 관제 도입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사를 집행부 단체장이 이렇게 행사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이 의회에 와서 사실 집행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의원들을 어떤 보좌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의회 공무원 인사를 의회 의장이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석박사급 그 정책 지원관을 그 의원 정수, 그러니까 의원 두 명당 1명의 정책 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반쪽짜리 지방자치법이어서 앞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가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으로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일정 부분 향상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서 의원 정책관 언제부터 선발 가능할까요? 뭐 올해 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할 수 있고요. 예, 그 준비해서 지금 현재 저희 도의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4분씩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미 3분은 다 뽑혀 있는 상태입니다. 이미 활동을 해왔고요. 지금 1분 지금 남아 있는데 올해 한 해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양 의장님, 민선 7개 발의 제정한 무주군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를 만 18세에서 49세로 정했습니다. 네네네네. 무주군의 인구가 갈수록 이제 고령화되어 있는 네네. 그런 아까 네네네. 35%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 부분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내용을 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렇죠. 이제 그 노인 인구가 35% 이상이 돼버린 그런 무주군의 현실인데요. 그동안 이제 무주군의 이제 청년 그 기본 조례는 청년이 지역에서 주도적이고 주체적으로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조례인데 사실 그동안 이제 고령화 이제 현실에 비추어 보면 그냥 무주에서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이제 좀 그런 위치가 안 되고 그동안 어른들이 이제 좀 많은 기득권 어떤 이제 그런 부분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획기적으로 청년들을 부각시켜 보자. 이게 또 뭐 전국적인 이슈이기도 하지만 또 무주 같은 경우에는 더 절실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청년 기본법에는 34세까지로 되어 있고 전라북도에서는 39세로 되어 있어요. 청년의 범주가. 근데 무주 같은 현실에서는 저는 49세로 잡은 이유가 지자체 현실에 맞게 그 규정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그 주변의 청년분들과 많은 협의를 거쳐서 예, 그렇게 49세로 잡았고요. 실제 우리가 법에서 청년 기본법에서 정한 무주군의 청년 인구를 보면 2,530명이에요. 근데 제가 조례로 정한 청년의 범주를 보면 6,230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획일적인 정부의 그런 어떤 정책들로는 맞지 않아서 지자체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적용시킨 그런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고향사랑 기부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뭐 조례 제정 같은 일은 이제 사전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무주군에서도 어떠한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죠? 네, 고향사랑 기부 제도는 이제 열악한 지방 재정을 보완하고
또 지역과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제도잖아요. 또 무주 같은 경우에 더 절실한 제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를 서둘러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 그 무주군 조직에 고향사랑 기부팀을 신설해서 시행 준비에 이제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우선 시행령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정부에서 시행령이 나오는 것을 8월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선 그렇게 나오면 관련 조례를 만들면서 이제 기부금의 사용 방향이나 홍보 방식 또 답례품 준비 이런 것들 준비할 게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무주가 좀 선점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미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주의장님, 네, 전라북도 출연 기관장들의 인사청문회를 강화하고 도덕성 검증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공언하셨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뭐 공개됐으면 하는 그 도민들의 바람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새로운 의장으로서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이신지요? 네, 그 전라북도 의회는 2019년 1월 전라북도와 인사청문회 협약을 맺고 5개 기관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도 산하에는 공기업과 출자 출연 기관이 15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전북개발공사,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전북문화관광재단, 그리고 군산의료원 이렇게 5개 기관장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12대 의회에서 이 인사청문 대상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체장의 인사 전횡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억제하고 산하기관에 대한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검증으로 지방 공기업의 경영 합리화와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하는 순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장 인사권에 대한 지방의회 일정한 견제 감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대 의회는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현재는 그 도덕성 부분은 공개하지 않거든요. 확대를 하고 그 부분도 공개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기관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성 비율 할당제 정치 분야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산하기관장들 후보로서 여성들이 올라온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정작 낙점이 된 경우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번 12대 의회에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네, 사실 좀 암울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예 여성들은 뭐 후보자로 뭐 올라오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 15개 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교육문화센터장만 여성이 하고 있고 15개 기관 모두 한 번도 여성이 그 뭐 기관장 해본 적도 없을 뿐더러 임원도 여성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2대 도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뭐 문제 제기를 통해서 좀 여성들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도의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의정 활동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상설화하겠다. 또 직원들의 교육 시간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구상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 행정이 갈수록 굉장히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의원은 물론 직원도 사실은 전문 역량을 강화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 지방의정 연수센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는데 요거를 더 늘리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아카데미를 상설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그 어떤 변화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이러한 시간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 지역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우리 그 의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을 좀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포부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근데 각 의회 의장단을 또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독식하고 있는 그런 구조이지 않겠습니까? 감시와 견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죠. 이게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많이 들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어떤 민주당의 독식을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 뽑아줬고 이 원 내에서 사실은 40분 중에서 3명 빼고 사실 민주당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또 민주당이 또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도민들께서는 저는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너희들이 역할을 잘해라. 그러니까 민주당 집행부도 민주당이고 이 의회도 민주당이니 같이 가지 말고 할 일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저는 강한 어떤 저희에게 강한 과제를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견제와 감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걸 넘어서서 저희는 대안을 마련하고 거기다가 우리 의회가 원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견인해내는 그런 역할까지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 의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단체장애가 이제 의회 당 소속하고는 관계없이 의회는 견제와 감시 기능은 기본이다, 원칙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결정권을 가진 의회가 잘 판단해야 단체장도 성공하고 군정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 구조에서 항상 그러니까 강단체장, 약의회 이런 구조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균형을 맞춰서 양수레바퀴가 잘 굴러가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점에서 보면 의회가 많이 강해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이렇게 농촌 사회 현실에서 또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지금 무주군 의회는 이제 단체장이 무소속인 상황이지만 의원 또 7명 중에서 5명이 더불어민주당이고 2명은 무소속이에요. 단체장이 무소속이라고 해서 뭐 진영 논리를 펴거나 발목을 잡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행정에서 이러이러한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숙고가 이렇게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저희는 또 뭐 민주당 독식 이번에 원구성하면서도 이제 많이 이제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근데 저희 무주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원이 5명이 더불어민주당이고 2명이 무소속이다 보니 이제 원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는 큰 마찰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당 정치에 대한 수용, 설득을 충분히 했고요. 또 한 명에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같이 함께 또 하자고 그런 식으로 해서 큰 마찰 없이 무난하게 원구성이 잘 되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정의장님, 네네. 이제 삼선의 전라도 도의회 첫 여성 의장이신데 의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뭐 정치적 신념, 정치 철학 네네. 간단히 좀 들려주시죠. 네, 이제 정치에 입문하면서 제가 신념, 정치 철학으로 삼았던 말은 이청득심 아시죠? 예, 저는 이것을 삼았고 이것을 지금도 저는 실천해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번의 시의원과 이제 도의원 3선이 가능했던 것은 밑바탕에 지역 주민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에서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는 들음, 경청에서 저는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의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의 어떤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정책에 반영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토론을 마칠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두 분 의장님께서 앞으로 여성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정책 또 2년간의 의회를 이끌어 가실 때 주안점을 두실 부분 마무리 말씀을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의장님께서 해주시죠. 네, 일단 의장으로서 의회를 잘 이끌어가야 되는 이제 큰 책임이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의원들이 각자 소신 있게 의정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저는 만들어 드리고 싶다. 그런 부분에서 또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를 의장으로 선택해 주신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성 부분은 사실 이상적인 사회는 여성과 남성이 구분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렇게 이상적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서 초석의 역할이 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고 생각을 하고 우주에서 여성들과 많은 어떤 협의와 소통을 하면서 여성 정치인에 도전하게 또 만드는 그런 길도 많이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네, 국조의장님. 네, 그때 공약에서도 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의정 활동의 중심은 상임위원회 활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우리 여성들이 그 많은 분야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유독 정치에서 여성의 숫자가 굉장히 느리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성들이 좀 더 많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좀 하고 싶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여성 의장들이 좀 탄생을 했으니 이제는 어떤 단체장이나 임원들도 우리 여성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성주류와 요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의회와 시군의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가운데 여성의장 시대를 열어갈 두 분을 만나봤습니다. 특히 여성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을 포함해서 보다 나은 변화의 새 바람을 일으켰으면 하는 기대 가져봅니다. 더 체크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